1시간 만에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혼자서 가능할 때까지 해야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지 마세요. 목표가 있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안녕하세요. 뉴로PT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입니다. 이 채널은 뇌손상으로 인해서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과 가족을 위한 채널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임상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안 해본 운동 환자한테 시키지 마라. 두 번째, 하루하루 목표를 정하고 치료에 임해라. 그리고 그 목표를 환자에게 꼭 알려줘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있는 것처럼 얘기해라. 왜? 선생님이 그걸 말하는 순간 환자의 뇌에서는 이미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거죠. 목표가 왜 중요한지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재활도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야 작은 성취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경재활의 특성상 재활에 성공하는 데 변수가 많죠. 손상된 부위나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개인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목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만 혼자 가도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게 목표인 분들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 내 위치에서 맞는 방향으로 1m라도 전진을 하느냐예요. 그 방향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나 외래 다닐 때도 치료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왜? 그 선생님은 지금 현재 내 수준에서 중요한 운동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활에서, 특히 신경재활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재활하실 때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신경재활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쭉 펼쳐보면요. 누워있다가 일어서고 서있다가 걷는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누워있다가 앉으려면 옆으로 굴러서 팔로 밀고 자세 변환을 해서 앉게 되죠. 앉게 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잘 앉아있는지 균형 능력을 보게 되고요. 이때 팔을 사용하는지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앉아있는지 보는 거죠. 물론 팔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거고요. 또 앉아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전후 좌우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보죠. 이렇게 잘 앉아있으면 이제 일어서야죠.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일어서는 과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힘과 균형 능력, 조절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과제예요. 신경 제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 경험하는 과제죠. 서 있을 수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서 있는지 균형 능력을 보게 되고요. 또 발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보고요. 그리고 보폭도 다양하게 하고 발 넓이도 다양하게 해서 서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체중 이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을 떼는 거예요. 자, 이제 걷는 걸 도움의 정도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도움이 최대한으로 필요한지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그래서 맥시말, 모더레이트, 미니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건 동작을 할 때 누군가 도와주는 비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걷게 되면 환자가 누군가를 잡고 걷는 경우, 아니면 환자를 선생님이나 보호자가 살짝 잡고 걷는 경우가 있죠. 이걸 컨택 가딩이라고 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접촉한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는 클로즈 가딩, 그리고 선생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뭐 엉덩이를 집어 넣으세요, 발을 바깥으로 짚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슈퍼비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독립 보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수준이 어떤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환자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목표 설정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는데요. 단기 목표는 2, 3주 내에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목표는 2, 3개월이나 이 재활에 있어서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환자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회의를 하죠.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심리상담사, 재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한자리에 모이죠. 그래서 한 환자에 대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그 환자의 전체적인 목표가 만들어지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움직임에 대한 목표만 딱 따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가 안 되거나 잘 안 되시는 경우에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는 4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체중 이동 단계, 두 번째가 이행 단계, 세 번째가 올림 단계, 네 번째 안정 단계. 일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맞아요.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 수평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움직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만약에 2단계가 안 된다. 2단계는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체중이 엉덩이와 발에 있다가 발로 이동되는 단계예요. 아주 기술이 필요한 단계죠. 그럼 2단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첫 번째는 근력 강화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발목 근육 이런 근육들을 강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체중 이동을 아주 잘 해야 되죠. 전방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위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프 있죠. 우상향 그래프. 그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어서기 위한 신체 정렬, 그러니까 엉덩이, 무릎, 발목 이런 관절들의 이상적인 각도가 있어요.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일어설 때는 무릎의 관절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릎을 조금 더 구부리면 일어서기가 좀 쉽죠. 그런데 발목 관절이 뻣뻣하게 되면 무릎 관절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발목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발목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고요. 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중으로 내가 눌렀을 때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 동작 자체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부터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환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멘트도 해주시고 실제로 실수를 해도 다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정리를 잘 하고 선생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댁에서는 가족이 되시겠죠? 이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의자 높이를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앉는 면적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앞으로 나와서 앉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죠. 이 연습을 치료 세션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혼자서 가능할 때까지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재활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자분을 모시고 목표를 정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거예요. 꼭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지금은 계획이 있더라도 운동을 자꾸 하시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지 마세요. 목표가 있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뉴로PT 구성의 운동조절 연구소 구성의 박사였습니다.